예? 들었어. 괜찮아. 이 손 놔도 뭐, 예. 다 뭐. 자, 이 사주를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서 예. 사주를 아, 미국. 해설을 해달라고 왔던 그 학생, 예. 예? 부모님입니다. 그 어머니, 예. 아버지 이렇게요. 그래서 참 유튜브에 위력이 대단해요. 먼 데서 저 미국서도 연락이 오고 조금 전에도 아까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도 내일 모레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급히 사주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자, 어쨌든 각현이 지금 보는 것은 이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예. 이분의 아들 사주가 있었어요. 그 아들 사주에서 보면 신금일주인데 그랬어요. 신금일주인데 그 아드님 사주가 신금일주인데 축토를 깔고 앉았다. 이거 일주거든요. 그 여기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거 어머니세요. 예, 이 아들 사주에서 이거 어머니야.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무술일주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무술일주에 이분이 보면 이 무토가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죠. 여기가 요렇게 근을 동합을 깔고 있어요. 무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무술토가 강한 것은 누구를 보고 쫓아가느냐? 신금을 보고 쫓아갔죠. 아, 토생금. 그렇잖아요. 토생금 쫓아가고 싶어. 그게 상관이 되죠.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신금이 상관이 돼. 이 상관이. 그럼 이 강한 기운을 어디로 가려고 그러세요? 자꾸 상관 쪽으로 가.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은 그 상관 쪽에 신경이 엄청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들 쪽이에요. 그렇죠. 자식한테 생각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 왜? 빠져나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 어디 이거 식신이잖아, 그죠? 예. 자식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지의 신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도 아들이 여기 신금 올라왔는데 이 무토가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다금매가 되잖아. 예.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제가 전화를 하셨길래 너무 아들에게 신경을 간섭을 많이 쓰지 마시라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로워. 자, 우리가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중화라고 했습니다. 중화. 기운은 항상 적당해야 돼. 자, 이분이 무슨 격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편제격이라, 그렇죠? 여기 해수에 있는 편제가 저 시간으로 토가 이렇게 동기 올라왔지. 그럼 편제가 저렇게 앉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식신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또 편제는 이렇게 강하게 앉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체가 강하냐 이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토가 무술로 동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무토가 비견으로 앉아 있어요. 강하지. 아, 강합니다. 토가 강해요. 이때 토가 강하지 않으면 이 강한 재를 다스릴 수 없다. 이 재는 다만 편제만 격을 이루는 이런 격들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토관하는 격이 제일 괜찮으세요? 시간으로 토관하는 격이. 그럼 왜 시간으로 토관하는 격이 왜 좋으냐? 자기 일생을 지배하잖아요. 말년을. 일생을요. 말년은 뭐 말년을 왜 자꾸 말년만 따지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일생을 지배하잖아요. 직관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금생수 식신편제 했어 이 말이죠. 이분은 한 순간에도 격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럼 돈이 많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나요? 돈이 없는 거 아니죠. 왜 돈이 없는 게 아니냐? 자, 식신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수가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금생수를 해서 저 식신편제 힘이 강해요. 그런데 이 말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살이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 비견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평생은 이 편제는 비견을 보면 절대 안 났죠.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록입니다. 시록. 시에 오는 녹은 괜찮다.
그랬어요. 녹이란 곧 돈을 의미합니다. 녹은 녹봉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아들 사주에서 보면 이 아들 사주는 뭐가 없었나 하면 목이 없었어요. 목이. 네, 그랬어요. 여기도 병화. 그렇죠? 여기도 병화였어요. 여기가 아마 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 있던 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혹시 이분 모르겠습니다. 그 이분 아들 사주가. 자, 어쨌든 이 사주에 가장 유일한 게 누구세요? 목입니다. 목이 없어. 네. 목이라고 하는 을목이 됐든 간목이 됐든 자 목이 들어오는 것은 사지. 그래요. 사지를 얘기해요. 손, 발, 팔다리 이 말이세요. 없어. 네. 없으니까 찾아서 뭘 하는 거예요? 골프를 한 거예요. 아주 적성을 잘 찾아간 겁니다. 다만 이 적성이 와서 운세와 비교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의 자식들은 사주상으로 골프, 목과 관련된 사지를 쓰는 팔다리를 쓰는 직업을 멋지게 택한 거죠. 이 말이죠. 왜? 그 사주에서는 목의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쓰는 걸 잘 썼다는 얘기죠. 운세가 가고 안 가고는 제가 별을 개라 그랬습니다. 자, 이분은 한번 볼까요? 무토가 이렇게 갔어. 그죠? 내가 강하고 쟤도 잘 가지고 계셔. 그럼 운세 가는 걸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무토와 임수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냐? 힘이 무토가 더 커요. 그러면 이게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시고 한참 뭐를 이루는 있던 시기에 뭘 하세요? 금이 와서 금생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의 사주는 상당히 순조롭게 잘 간다는 거예요. 저걸 도와주니까요. 그렇게 딱 보면 답이 돌아버리죠. 채와 용이 있는데 채보다는 용이 약해. 그러니까 계속 용을 돕는 운이 와서 사주의 중화를 잘 이루어준 거예요. 이때 괜찮죠. 그 다음 미대운이 오면은 기미대운,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때는 투자를 하거나 뭘 하면 큰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기토와 미토가 급제가로 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해묘미로 관운이 와요. 그렇죠? 이때는 뭐 을목 하는 직업을 뭐 구한다든지 아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대운이 시작한 이 기미대운부터는 이 사주 명식에는 불대운이 오는 겁니다. 요게 불대운이 와서 불의 대운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달에 불이 와서 비춰주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서는 합해서 목운이 되기도 하고 불의 값도 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다만 급제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금전적인 관련과는 조심을 해야 된다. 5대운, 4대운이 오는 것은 이분한테는 추운 달에 불운이 제대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현재 무오대운이 와 있는 걸로 제가 봅니다. 51살쯤 됐으니까 이때는 운이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분의 남편이세요. 이분의 남편은 경금이거든요. 경금 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숙살직이라 제가 언뜻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경금 일주는 신금, 유금, 신금 이렇게 있죠. 경금이 많아. 숙살직이라 그래서 뭐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군계통으로 가면 괜찮은데 제가 언뜻 듣기에 아마 이분 남편이 군인이라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그러면 채는 뭐냐? 경금. 그런데 이 경금 자체는 무슨 격으로 통했느냐? 요걸로 통했죠, 요걸로. 요거 통했죠. 네. 정인입니다, 그렇죠?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은 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이. 그래서 관인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직장에서는 뭐세요? 5에서 4화로 이렇게 불운으로 갔어. 이때 관운이 온 거죠.
어릴 때 운이 괜찮았어. 자, 어떻게 보느냐. 경금, 신금, 이게 지지신금, 유금 이렇게 금이 사주 8글자 중에 4개의 글자가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 상대하는 격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기토미토였거든요. 이걸 우리 정인격이라고 그랬죠. 정인격인데 정인은 하려 그러면 두 가지 역을 하죠. 하나는 상관 폐인이 돼야 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상관은 굉장히 강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굉장히 강한 상관을 그래도 이것이 상관 폐인을 해줍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이 인이 금보다가 경금보다가는 약하게 앉아 있죠. 근데 어릴 때 운이 불운이 와서 그나마 토를 인을 생을 해줍니다. 관이 인을 생해준 겁니다. 이게 요때 운이.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주 중에 유일하게 없는 오행이 또 뭐가 있죠? 불운이죠. 불이 없잖아요, 이 사주에. 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 아주 어린 시기에 본인의 어떤 성장기 내지는 배움 시기에 이분은 운이 와서 사주 구성을 중간을 잘 지켜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인이 왔을 때는 신자진으로 이 재를 또 밀어올립니다. 자, 여기 격에서 보면 정인격도 되고 여기 격제는 당연히 군인으로 가는 길에 이 겁제는 좋은 역을 하죠. 양인이 되니까 저거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 겁제가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러면 토생금하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은 천상 군인의 길로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가 와서 신자진 수생목을 하고 있거든요. 편제가 되는 중동하는 거죠. 요 대운 여기가 무진대운이 오면은 이분에게는 신자진 물러가는 수고 무토가 와서 겁제 비견운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토가. 그러나 이 무토는 그렇게 강한 역을 안 하고 물이 오는 운은 괜찮죠. 왜요? 이 경금의 특성상 물이 떠서 물이 임수가 뜨게 되는 형상을 하기 때문에 이 대운이 본인은 많이 깨끗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시기로 보는 거죠. 이때가. 그 다음에 정묘대운이 옵니다. 천간에 불을 오는 거는 괜찮다 그랬죠. 여기도 기토 올 때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인운이 오는 거니까요. 여기 정묘대운이 정이 오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뭘 하세요? 이게 관직에 나아가는 게 되거든요. 관이 와요. 밑에 불은 깔지 않습니다만 다만 요 미토 속에 기정을이 여기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관이 오는 겁니다. 예. 여기 사주에 없는 운이 올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묘대운이 오면 해묘미 을목이 떠서 정제 이런 대운에 두 분이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보는 것이고요. 정제운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분이 지금 23세, 36세, 46 거의 아들의 나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대운이 병인대운이 오는 것은 이거는 인대운이 오는 것은 여기서 없는 오행이 묘목 인목으로 목이 현재 이 사주는 여기 하나 있긴 있군요. 이 목이 힘을 받죠. 제가 힘을 받으면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운세는 목운으로 흘러가는 운세 자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인묘진운은 목운이 돌아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묘가 오면 묘충 겁제를 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겁제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 기토와 여기 와서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겁제를 이게 살짝 제거해 주기도 하고요. 인목이 오면은 인이 인, 신, 충 이때 경금의 힘을 조금 빼야 하니까 조금 불리해지나요. 인신충으로 이 말이세요. 천상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어지죠. 요 대운이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대운이 도면 어떻게 됐냐? 충미, 충해, 을신, 충 여기를 우리가 여기는 은이 누구나 다 이대운에 충을 하지만 이 46대운이 지나고 56대운이 접어들면 이거는 물이 오는 대운이라서 더운 날에 태어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부부의 인연은 어떻게 맺었을까? 그 궁합에 그렇죠? 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 남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분을 상당히 잘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의 사주가 격국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여자분 사주가.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보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 분이 무술이 공망이 진사가 공망입니다.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진사가 공망이세요. 경자일주가. 우리가 물론 공망도 이제 연주 공망, 일주공 이렇게 보지만 이 연주 공망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연주 공망을 보던 때는 우리가 당사주에서 연주 공망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느 공망을 강하게 치느냐? 일주 공망을 강하게 치지. 두 분이 공망이 같다. 제가 이 공부를 제가 하면서 잘 보니까 공망이 같은 부부들이 많으세요. 공망이 같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순의 주기가 비슷한 해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특히 두 분이 보면은 같은 또래 나이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죠? 네. 시유술래니까 이분이 한 살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공망이 같다고 하는 같은 순주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대체적으로 만나서 잘 살아가요. 그죠? 또 여기 무경은 뭐 그렇습니다만 또 천을기인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이 이렇게 떴죠. 그죠? 그럼 경금의 입장에서 천을기인이 여기거든. 이분에 비해서 이분은 어머니가 천을기인이고 저분은 여기가 천을기인이죠. 이 말이세요. 그죠? 감무경 일주들이 충미 천을기인이거든요. 이 말이세요. 그죠? 자, 그럼 이분의 배우자 정제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정을 찾아볼까요? 금극 목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 이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여기 있어요. 여기와 여기는 잘 맞나? 예, 잘 맞네, 그죠? 부부가 잘 맞네, 그죠? 왜 이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쪽에 여기가 합을 하고 있었잖아, 이 말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무토 관이 배우자거든요. 관이 배우자. 사주는 안 보인다 그렇죠? 정화가 배우자세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화가 아니죠. 관이니까 을목이 배우자다 그렇죠? 을목이 배우자인데 여기는 을목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을하고 합하는 계수가 배우자입니다. 무기 합했네 그렇죠? 네. 여기서 합을 했나? 여기 합을 했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합을 했죠? 여기 있는 요 배우자성과 여기 배우자성이 이렇게 있고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말거나 기정을인데 여기서는 이게 조금 떨어져 있다, 그죠? 정임합에 기정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성이 조금 멀리 올라갔네, 그죠? 저 올라가서 여기 와 있네, 그죠? 그 말이세요. 그 말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 말이세요.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는 저는 그분한테 들은 바가 없고 아주 어린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말이었죠.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편재와 정인이 갑기합을 했어.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오죠? 이분의 아버지와 이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사주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상 때 나타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정확히 사주를 보내주셔서 사주를 봐달라. 전체 분은 어떻게 앉아있냐? 이분이나 이 남자분도 비견이 편제를 여기에 차고 있습니다. 그럼 말년에 물운이 와서 신자지나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이 편제는 곧 금전적인 면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분의 금전적인 면의 어떤 돈의 모습보다는 이 여자분의 돈의 모습이 훨씬 더 편제가 식신의 도움을 받아 더 크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비견이 왔는데 그거 돈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건 실옥이라고 그랬죠? 실옥은 괜찮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도 똑같이 편제가 있는데 비견이 앉아있다. 여기도 실옥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말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분 다 인생 말년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참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금전적인 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편제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 뭐 겁제가 있어. 이 겁제는 편제를 극하지는 못해요. 다만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이건 정편이 교집에서 탁해서 그렇고요. 여기서도 편제는 생존을 받지를 못하죠. 이 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군계통으로 가셨다고 그래도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아까 그랬죠. 겁제를 차고 있고 가출명은 잘 갖추고 있는데 다만 본인이 나약한 것 같지만 근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정인이 다른 건 조금 돕는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한 성격이라 말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또 더구나 이 사주에서 보면 이분은 추운 달에 태어났는데 말년이 불운이 와서 나를 중년 이상부터 불운이 와서 본인을 도와주고 있고 여기서는 더운 달에 태어나는 분이 말년이 수운으로 흘러가 주니까 운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드님은 제가 그 사주 해설할 때 살짝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놓치긴 안 했습니다. 신경계통으로만 얘기했던 목은 우리는 사지 팔다리를 이용해서 뭐를 하는 직업 괜찮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골프를 친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그 아드님 그렇죠? 신금일주에 이 말이죠. 자, 신금일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축이라 그랬죠. 편입니다. 이게 일주가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이 친구의 단점이 끈기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으니 굉장히 강한 어머니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이 무술토가 과연 신금에게 좋은 역을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이 술토라고 하는 계절학, 계절은 신유술이죠. 원령을 상당히 강하게 득하고 앉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제가 전화통화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머니가 도와주는 형태로 좋은 것은 맞지만 이 학문의 특성상 중화라고 했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들에게 대해서 과잉 신경을 쓰는 것은 결코 아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사주에서 병 여기가 아마 신이 있는 것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병 진이었습니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신자진의 수 이렇게 갔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가 나지만 병화가 신. 이 신금에는 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사주에서 이 아드님 사주인데 상당히 그 정신력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머니가 계속 깨우쳐 줘야 되고 직업적으로는 목이 없으니까 목으로 직업을 택한 것은 참 좋다.
목은 사지를 의미했던 거고, 사지 모군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통관 용신을 우리가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운세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의 어떤 끈기 이런 것들은, 정신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간직하고 가야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